강원도 산골의 군병원에서 의무병으로 일했던 지훈에게는 2010년의 한 사건이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그때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평범한 대학생이었던 지훈은 남들과 비슷한 삶을 살았습니다. 20살에 대학에 입학해서 남들처럼 열심히 술을 마셨고 정신 차리기 위해서 남들과 비슷한 시기인 21살에 입대를 했습니다. 하지만 힘든 훈련들을 마치고 가게 된 곳은 하필이면 강원도의 한 군병원이었습니다. 밤낮으로 쌓이는 하얀 눈을 치우면서 착실히 군 생활을 이어가던 지훈은 어느덧 상병 계급까지 올라와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지훈의 평범한 인생에 평범하지 못한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지훈이 근무하는 병원에 김수혁 중위의 시신이 들어온 것입니다. 군병원도 병원이다 보니 영안실 건물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자주는 아니지만 1년에 한두 번 정도 군인이나 군인 가족들의 시신이 잠시 안치되어 있다가 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번에 영안실에 안치된 김수혁 중위의 시신은 외진 길가에서 발견되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사망 원인이 불분명해 이곳으로 이송된 상황이었습니다. 사망 원인을 알아내기 위해서 엑스레이를 찍어야 했는데 하필이면 지훈이 그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영화에서나 보던 시체를 직접 보고 만지면서 엑스레이를 찍는 일은 무서웠고 다들거렸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하겠다는 사람이 없었고 포상 휴가를 준다는 말에 지훈은 마지못해 하겠다고 했던 것이죠. 시신이 안치되어 있는 영안실에 들어간 지훈은 차갑게 굳은 김수혁 중위의 시신을 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많이 무서웠지만 점점 익숙해졌고 생각보다 어려 보이는 얼굴에 안쓰러운 마음도 들었죠. 그렇게 사후경직으로 뻣뻣해진 몸을 조심스럽게 움직이며 엑스레이를 찍었습니다. 한참 걸려서 겨우겨우 다 찍기는 했는데 사실 완벽하게 찍을 수 없기 때문에 조금 대충 찍은 느낌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어쨌든 무사히 작업을 마치고 본 김수혁 중위의 상태는 처참했습니다. 온몸에 뼈가 부서져 있었고 그걸 본 지훈은 뭔지 모를 찝찝한 기운이 어딘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렇게 힘든 하루가 지나고 다음날 저녁 지훈은 위병조장 근무를 서게 되었습니다. 위병조장은 저녁부터 다음날 아침까지 밤새 병원 입구의 위병소를 지키는 사람입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설명하면 대학교는 정문을 통해 들어가면 여러 건물들이 있듯이 병원에 가기 위해서는 부대의 입구를 지나야 하죠. 바로 그 입구에는 2명의 병사가 서서 지키다가 1시간 반이 지나면 교대했습니다. 그리고 위병조장인 지훈은 입구 바로 옆에 위병소에서 무슨 일이 생기면 전화로 보고하고 입구의 상황을 전체적으로 지휘하는 사람이죠. 사실 말이 병원 입구를 밤새워 지키는 것이지 새벽 시간에 다니는 사람도 없는데 혼자 앉아서 뭐 하겠어요. 지훈은 입구를 지키는 두 후임들에게 누가 오면 깨우라고 말하고는 졸고 있었죠. 그때 갑자기 전화벨 소리가 울렸습니다. 지훈은 황급히 받았지만 아무런 대답이 없었습니다. 누가 잘못 걸었나 싶어 다시 잠에 들려 하는데 잠시 후 또다시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역시 침묵뿐이었습니다. 여기서 아는 사람들은 알 텐데 군대의 중요한 곳에는 전화기가 일반 가정의 전화기와 다릅니다. 전화기의 번호를 저장할 수 있는데 그러면 지금 어디서 전화가 오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훈은 자꾸 전화를 걸어오는 곳이 어디인지 궁금했고 확인한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전화기에 표시되고 있는 곳은 바로 영안실이었던 것입니다. 순간 지훈의 몸은 얼어붙었습니다. 영안실은 부대에서 가장 구석에 있는 외딴 건물입니다. 중요한 건 그곳은 항상 잠겨 있고 그곳으로 가는 길도 특별한 일이 없으면 다 막아놓습니다. 어제 낮에 김수혁 중위의 시신이 들어갔을 때 잠깐 열긴 했지만 지훈이 엑스레이 촬영을 끝낸 이후로는 다시 다 잠가 놓은 상태였습니다. 물론 지훈도 문을 잠그는 것을 옆에서 확인했고요. 그렇다면 그곳에 시신 말고는 아무도 없다는 뜻인데 지금 전화를 거는 것은 도대체 누구인 걸까요?
두려움에 지우는 황급히 전화를 끊었고 어둠 속에서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밤을 새우게 되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그날 이후로 지우는 매일 똑같은 악몽에 시달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꿈속에서 지우는 온몸이 묶인 것처럼 전혀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가만히 누워 있으면 누군가 생활관 문을 열고 지훈의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천천히 한 걸음씩 다가와서 지훈의 바로 옆에 서는 그 사람의 얼굴은 바로 김수혁 중위였습니다. 그렇게 중위는 잠시 서 있더니 갑자기 지훈의 오른손을 붙잡고는 날카로운 칼로 막 찌르기 시작했습니다. 꿈속에서 느껴지는 손의 고통에 지훈은 잠에서 벌떡 깼고 이 악몽은 매일 밤 반복되면서 그의 정신을 갉아먹기 시작했습니다. 계속되는 악몽에 지훈은 더 이상 견딜 수 없었고 결국 중대장을 찾아가서 자신의 악몽과 영안실 전화 사건에 대해 털어놓았습니다. 중대장은 지훈의 이야기를 듣고는 믿지 않는 눈치였습니다. 하지만 며칠 사이 많이 해숙해진 지훈의 상태를 보고는 영안실에 있는 시신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자고 말했습니다. 김중희의 사망 원인이 밝혀질 때까지는 시신을 이동할 수는 없지만 불안감을 줄이기 위해 확인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지훈은 무섭기도 했지만 자신을 괴롭히던 악몽을 끝내기 위해 중대장과 함께 시신을 다시 보러 갔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살펴보았지만 특별한 점이 없었는데 문득 떠오른 것은 중위의 오른손이었습니다. 악몽 속에서 중위가 지훈의 오른손만 계속 찔렀던 장면이 스쳐 지나간 것이죠. 그렇게 꽉 쥐고 있는 시신의 손을 힘겹게 펼치자 그 손 안에는 이름표가 하나 쥐어져 있었습니다. 저번에 엑스레이를 찍을 때는 꽉 쥔 손을 펴기가 힘들어서 대충 넘어가느라 알아차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발견한 이름표에는 이대진 대위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는 지훈이 근무하는 병원의 군의관이었습니다. 이름표가 발견된 후 대진 대위는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충격적인 비밀이 밝혀졌습니다. 이대진 대위는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김수혁 중위를 치고 말았던 것이죠. 대위는 술김에 사고를 낸 후 차에서 내려 무엇을 친 것인지 확인하러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렇게 사람이 쓰러진 것을 확인하고는 놀라서 도망가려고 하는 순간 수혁이 살려달라고 붙잡으면서 대진의 이름표를 뜯어버렸고 그 이름표를 끝까지 손에 쥐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중위의 유일한 유언이자 진실을 밝혀달라는 마지막 증거가 되었습니다. 그 사건이 해결되고 나서부터 지훈은 더 이상 악몽에 시달리지 않았습니다. 아마 영안실에서 걸려온 전화와 매일 밤 꿈속에서 나타나던 중위는 자신의 억울한 죽음의 진실을 밝혀달라는 김수혁 중위의 부탁이 아니었을까요?